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는 바로 오늘이죠. 2026년 3월 11일 오전 7시에 막 생성된 아주 따끈따끈한 종합 장전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네, 국내외 증시는 물론이고 채권, 외환, 상품 시장까지 정말 방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는 자료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수많은 숫자와 뉴스 헤드라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여러분을 위해 추출해내는 겁니다. 정부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좋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오늘 리포트를 딱 펼치면 아주 기묘한 숫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숫자 말씀이신가요? 코스피 5,532.59 그리고 코스닥 1,137.68 두 지수 모두 전일 대비 등락률이 정확히 0.00%입니다. 아, 그 숫자군요. 네. 이거 지표만 보면 어제 하루 시장이 정말 호수처럼 평온했던 것 같잖아요. 글쎄요. 그 0.00%라는 마감 수치는 그저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직후에 우연한 정지 화면일 뿐이죠. 맞습니다. 어제 장중에 시장 흐름을 지켜보셨던 여러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 0.00%라는 숫자가 얼마나 기만적인 데이터인지 말이죠. 실상은 안전바 하나 없이 타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한겨레 등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네. 현재 중동 리스크가 극도로 격화되면서 한국 증시가 무려 4거래일째 위아래로 10% 안팎의 극단적인 출렁임을 겪고 있거든요. 장중에 막 유동성이 말라붙으면서 호가창이 텅 비어버리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키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기계적인 패닉셀링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5,500선을 밑으로 깼다가 다시 극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그 급반등의 트리거가 상당히 흥미로웠죠. 네, 어떤 정교한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가 아니었잖아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그 전쟁 곧 끝난다. 이 발언 한마디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어떤 특정 정치인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평가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발언이 시장에 미친 영향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 하나가 알고리즘 매매와 숏 커버링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순식간에 위로 꺾어버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맞아요. 지정학적 위기 국면에서는 그 종전이라는 키워드 하나에 막대한 자금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뜯어봐야 할 게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 장세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이 완전히 엇갈렸다는 점이에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막 코스피 7천 간다 이런 낙관론에 전세금이나 학자금까지 몰빵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레버리지를 극대로 끌어다 쓴 상태죠. 문제는 이런 하루 10%대 변동성에서는 단순히 무서워서 주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금 부족으로 인한 반대 매매가 터지는 거죠. 맞아요. 기계적인 강제 청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레버리지를 쓴 상태에서 급락장을 맞았다면 정말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패닉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그렇게 강제 청산 물약이 쏟아져 나올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그들은 그 혼란 속에서도 철저하게 펀더멘털이 확실한 대형 반도체주로 도피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외국인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18만 7,900원에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93만 8천원에 집중적으로 매집했거든요. 와, 매크로 환경이 붕괴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오히려 한국 증시 대장주들로 자금이 쏠렸군요. 유동성에 확실하고 글로벌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로 피신한 셈이죠. 위기를 기회 삼아서 핵심 자산 비중을 늘리는 아주 냉혹한 리밸런싱이네요. 이런 우량 기술주로의 도피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면 이 트렌드가 더 선명해집니다. 미 증시 상황도 만만치 않았죠. S&P 500이 6,796.56, 다우가 47,771.43으로 횡보 마감했는데 하지만 나스닥은 달랐습니다. 맞아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2,695.95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강보합세를 보였어요. 톡스뉴스 등에서 보도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그리고 종전 기대감이 전체 하방을 지지해주긴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저희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합니다. 팩트만 전달해드리면 유독 테크 기업들로 자금이 몰렸죠. 네, 엔비디아가 1.2%,
테슬라가 0.14% 상승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는 마이크론, 샌디스크, 시게이트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급등했고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담은 거랑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아, 저도 그 기사 봤어요. 한국경제 기사였죠?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 네, 단순한 상장 추진이 아니라 나스닥 100 지수 조기 편입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비상장되어 하나가 대비한다 이런 가십 수준이 아닙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에 편입되면 네. 전 세계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 시가총액 비중만큼 무조건 사야 하는 거군요. 강제 매수죠. 기존 소프트웨어,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우주산업이라는 새로운 메가 섹터가 이식되는 겁니다. 우주산업의 그 천문학적인 밸류에이션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나스닥 인덱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뜻이네요. 네, 다른 기술주 비중을 줄여서라도 스페이스X를 담아야 하니까 시장 전체에 엄청난 자금 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유가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휴전 기대감은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우려로 유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죠. S&P나 다우지수를 짓누르는 요인이고 매도 수수료 부활 같은 거래 비용 이슈로 겹쳐 있어서 투자자들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럴 때 스페이스X 같은 거대한 모멘텀이 등장하면 자금 쏠림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유가 이야기 나온 김에 FICC 시장 상황도 한번 볼까요? 주식시장 롤러코스터는 국제 유가 변동성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었습니다. WTI 원유 가격 보면 장중에 무려 11%가 폭락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알고리즘이 반응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거죠. 그런데 실물 트레이더들 판단은 달라서 결국 급 반등해서 84.22달러, 전일 대비 2.62달러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전략 비축료 방출 논의까지 긴급하게 나올 정도로 급박한 하루였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에너지를 얼마나 흔드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정말 가장 놀라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말씀이시죠? 네, 수치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제 금 가격이 18달러 상승해서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금 한돈으로 치면 무려 107만 원 수준이죠?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ETF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어제 하루에만 1240달러가 급등해서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단 1달러 오차도 없이 똑같이 10만 3천 달러, 수천 년 역사의 금과 20년도 안 된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평행선을 그린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왜 지금 이 두 자산으로 막대한 자본이 동시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매크로 지표를 보면 달러 인덱스는 유로 강세로 0.5라는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까지 하락했고요. 반면 미국 채 10년물 금리는 FOMC 매파 기조로 5bp 상승해서 4.109%를 기록했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45원으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채금리가 오르면 이자 없는 금이나 비트코인에는 악재 아닙니까?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로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법정화폐, 즉 달러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프라이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의 끝판왕인 금과 디지털 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양쪽으로 다 도피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달러를 떠나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두 양극단의 자산이 동기화되어 움직이는 기현상입니다. 와, 금고엠융 금괴랑 블록체인상의 데이터 조각이 동일한 해지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니 정말 비현실적이네요. 글로벌 시장의 반응도 각기 달랐습니다. 중동 위기 완화와 유가 하락이 타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죠. 맞아요. 유럽 DAX 지수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에 방산주가 오르면서 2.39% 크게 상승했고요. 일본 니케이 역시 엔화 약세 효과가 맞물려 2.17% 급등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투자자들이 제약이나 바이오 섹터를 방어주로 선택해서 대피하는 트렌드도 관찰됐습니다. 확실히 경기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의 뉴스보다 앞으로 다가올 데이터가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3월 11일에 발표될 미국의 2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CPI 말씀이시군요. 예측치는 어떻게 되죠?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물가 지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지표가 미국의 향후 금리 경로와 10년물 국채 방향을 결정지을 핵심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그러니까 저조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억눌려 있던 테크 기업들과 비트코인의 추가 급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게 나오면 기술주나 코인 시장에는 조정 압력이 거세지겠네요. 네. 그리고 목요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금요일 제이올렛 구인이직 보고서까지 연달아 발표되니까 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경제 캘린더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여정을 간략히 요약해보죠. 네. 하루에 10%씩 출렁이는 멀미나는 한국 증시부터 우주 산업을 등에 업은 스페이스X의 나스닥 진입 시도, 미친 듯이 널뛰는 유가,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10만 달러 선을 돌파한 경이로운 현상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자료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조언해 주신다면요? 하루하루의 등락이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큰 흐름을 봐야겠네요. 네. 외국인들이 어디서 가치를 찾고 있는지, 대형 반도체 같은 펀더멘털을 보시고요. 다가오는 CPI 지표가 매크로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그 큰 흐름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극심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인류가 수천 년간 믿어온 금과 탄생한 지 20년도 안 된 비트코인이 똑같이 폭등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참 역사적인 순간이긴 하죠? 그렇다면 2026년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해 담아야 할 진정한 의미의 안전자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실물인가 아니면 네트워크인가 하는 문제군요. 맞습니다. 어쩌면 안전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명확한 통찰력을 얻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